바랍니다. 자, 네, 여기 벌써 이렇게 올려주셨잖아. 1학년 여아. 1학년이면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거네요. 그쵸? 인문철학강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인문철학강은 지금 활용법 얘기하셨는데,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양장 동화책 한 30쪽 내외, 요런 동화책이 있고, 뭉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00쪽 내외, 토론항은 한 120쪽, 문고판, 페이퍼백이라고도 하고, 문고판 도서죠. 이러다 보니까 동화책하고 읽는 요령, 읽기의 기술이 약간 달라져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실은 책 읽기는요, 장르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을 구분하면 창작 읽는 방법 다르고 전래 명작 읽는 방법이 다르죠. 예. 또 일반 동화책 읽는 방법과 이런 이제 호흡이 길어지는 문고판,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팁이나 코칭을 안 해주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가 터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가이드를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의 목적 달성을 못하고 목적 달성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흥미가 없죠. 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자, 지금도 가끔 이렇게 뭉치 주소 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라방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라방 하시는 줄도 라방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 사회과학 토론왕, 네, 아이하고 잘 보고 싶으시면 그 회사에서 지금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기획하고 이 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면서 책을 고르는 기준도 삼으셔야 되고 엄마들이 그리고 책을 샀으면 예, 뭐 가격을 떠나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사용법이 뭐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5살 들어오셨네요. 예, 창작과 지식 여기 지금 우리 모두 다 채팅창 보실 수 있으시죠? 5살인데요. 우리 예, 미경님 많은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예? 창작과 지식 중. 자, 생각해 보세요. 5살이면 5살이면 예, 6살이 이제 되는데 예, 이 아이가 어느 쪽에 발달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직은 노는 거, 상상하는 거, 창조적인 거 이런 게 유연성이 큰 아이지 정해진 틀 안에 지식적인 게 더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살은 지식은 프레임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고 5살, 6살은 막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이 사고방식이 뭐가 달라요? 굉장히 유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된 지식을 자꾸 그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국영수사가의 틀에 가둬두면, 이 아이가 한참 발달되는 그 부분은 배제된 채로 자꾸 지식적인 것만 가는데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투자를 해도 투자 가치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참여 이러시면은 이제부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네. 우리 부지런하신 어머님들은 막 어제 막 올려주셨는데 좀 놓치신 분들이 이제 막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강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요. 처음에는 놀라실지는 모르지만은, 그쵸?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반복되어 저하고 나누다 보면 그 핵심 파악이 되십니다. 핵심 파악이 되시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어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세상이 요구하는 공부가 무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들 따라하는 시대는 갔어요. 또 동일한 책을 사도요. 내 아이 맞춤형으로 코치를 해주셔야 돼요. 냉장고도 개별화돼서 우리 집에 맞는 비스포크 선택하는 시대인데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이 길러내면 그게 로봇이지. 이 개성화가 점점 세분화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를 유니크하게 키우기 위해서 같은 책이어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 뭉치출판사가 단행, 성인물, 뭐 동화, MMB 이런 이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뭉치 아동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아동 전집 도서 이쪽 그 마켓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뭉치?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회사가 최근에 신간으로 나온 초등첫 입문 철학왕이 그야말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초대박이 터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여러분도 아시면 책을 고르는 트렌드가 보일 거예요. 이 뭉치 철학왕을 안 사도 사고 안 사고는 나중 문제고 예. 여기 어머님 라방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어디 있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름도 없는 아직 브랜드 파워가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의 초등첫 입문 철학왕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초대박이 터졌다고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지금 사신 분도 있고 혹시 살까? 고민해보시는 겨울방학에 한번 읽혀봐?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 특징과 컨셉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고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샀다면 제대로 된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뭉치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토피컬 독서라는 키워드를 올려드렸는데 신토피컬 독서는요. 독서의 기술에서 가장 최고급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독서법인데 요즘은 융합사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주제별 융합되어 확장된 연결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독서를 줄 때, 독서의 기술을 코칭할 때 이러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가 바로 뭐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이해하시려면요. 세상의 변화를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뭉치출판사 그 도서 장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철학과 사회과학은 굉장히 친밀한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도표화해 드릴 거예요. 한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우리 아이가 산 세상을 비교하면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인간에게 요구되는 경쟁력이 뭔지가 보여요. 여러분 네이버의 IT 기사 좀 보세요. 예. 뭐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5년 이내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5년 이내에 완전 자율 지금처럼 부분 자율 말고 완전 자율 자동차를 현재 5년 이내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드론 택시, 예, 항공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늘로 다니는 저같이 매일 일정이 굉장히 막 사방팔방 홍길동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공부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함정을 주게 된다는 거지. 엄마인데. 엄마가 오죽하면 걸림돌. 엄마가 주입식 공부만 이해하니까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산업사회, 성장사회였거든요. 무진장, 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지금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예, 평균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식을 넣어주고 동일한 기준으로 예, 표준화된 교육이 우리 시대의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여러분은 아마 MZ 세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이게 차이가 한 20년 이상 날 텐데 예.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정답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아이들을 우등생이라고 그랬고 사회에서는 인재라고 그랬고 그래서 학력 패러다임이죠. 학벌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정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먼저 살았으니까 예, 상사가 그 문제 해결력에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완전히 수직 구조로 갑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지식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해진 지식을 그대로 매뉴얼화해서 예, 정답으로 처리하는 우리는 그런 세대의 공부를 세대 차이가 나도 같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했고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본 세대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어때요? 성숙, 더 이상 성장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 예, 성장, 이거는 대량 생산 체제의 성장 사회에서는 그때는 동일한 평균을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었다면 성숙사회에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개성이 더 유니크한 개별화된 오죽하면 냉장고도 우리 집 맞춤형으로 사고 있더라. 달라요. 이 사회 자체가.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정답이 통하지 않고 아이도 물론 이제 아이도 줄어든 물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디지털화된 세상이 디지털 패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선생님하고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시간에. 예? 실시간으로. 우리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개별형, 맞춤형.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이 사라졌다. 평균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한테 자꾸 등급 매기는 엄마 있죠?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소고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간은 소고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등급 매기죠. 평균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레벨별 대학인 건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독창적인 나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인간관계는 누가 정답을 갖고 있는 정답 사회가 아니니까 수직에서 수평 구조로 변환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각각의 개성이고요. 예, 직장 상사와 나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갑니다. 특히 밀레니언 이 MZ 세대 이하 지금 우리 아이들을 무슨 세대라고 하게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래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엄마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의 아이들. 여러분들은 아마 30대, 뭐 요런 20대는 MZ 세대라고 할 거예요. G까지 왔거든요. G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는, 맞아요.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네, 알파 세대예요. 그래서 A가 아니라 알파 세대. 예, 우리가 G까지, M에서 G까지 왔는데 왜 A 세대가 아니라 왜 알파 세대냐. 완전히 세대가
과거 알파 세대 이전과 완벽하게 다른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알파 세대는. 그래서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 그래서 모든 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과 공부의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요거 좀 한번 지울게요. 여기 우리가 화면을 같이 봐야 돼서. 자,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도 수평적 구조, 이제 우리처럼 막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구조가 아니다. 자, 이러한 시대는 지식은 널려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지식은 공짜예요. 인터넷 강국입니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아까 5세 엄마가 창작이냐 지식이냐. 아니 지식은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가 다 해결, 도구를, 아니, 돌도끼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진화된 거잖아요. 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도구가 여기다 칩을 박는다고까지 얘기하고 컴퓨터하고 부팅되는 사피엔스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려있는 공짜 지식 정보를 주는 거에 목을 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5세인데도 지식을 갖고 지금 얘기하시면 이거는 지금 사고방식을 굉장히 바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느냐, 네이버에 있는 지식 정보 가져다가 내 맘대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 이름도 바꾸고 아이디어로 전환할 수 있느냐. 자, 왜 지금 독서의 장르가 자꾸 진화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뭉치 시리즈에는 사회과학을 토론왕이라는 네이밍을 붙여놨어요. 과거에 토론을 공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부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시험만 잘 보면 뭐 할 건데요? 그 공짜 지식들을.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인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하드 스킬인 거예요. 화이트 칼라도 하드 스킬입니다. 지식 근로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지식을 뽑아내는. 지식 근로도 화이트 칼라도 하드 스킬이니까 지금 화이트 칼라 존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점, 커피 전문점 가면 키오스크에게 주문하잖아요. 이렇게 하드 스킬은 지금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대체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성숙사회에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능력은 소프트 스킬로 갈아탄 거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내느냐. 그래서 얘네가 토론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지식 중심, 지식은 중요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자체가 차별성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져다가 재창조할 수 있느냐, 융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만의 문제 해결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나갈